카메라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돌PD입니다. 한 분이 닉네임을 정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진 한 장에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사진,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빛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정말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A모드나 P모드 이런 기능이 어떤 건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의 사진 실력이 한 2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가 도화지라면 바로 물감에 해당하는 빛의 양과 질에 따라서 사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밝고 화사한 사진이나 어둡고 분위기 있는 사진, 역동적인 사진 등 모든 것이 빛을 어떻게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빛을 다루는 화가가 되신 거예요. 카메라가 부시고 주제를 담는 여러분의 시선이 바로 그림 실력이 되는 겁니다. 카메라에서 빛의 노출을 조절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빛의 삼각형이라고 불러볼 건데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즉 감도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사진과 영상이 훨씬 더 멋지게 변할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도 발차기가 첫 시작이듯이 사진이나 영상도 이 3가지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필름 카메라, 똑딱이, 휴대폰, DSLR까지 어떤 기기에 복잡한 화면을 만나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물감과 붓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자, 먼저 렌즈에 달려있는 조리개에 대해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 조리개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가림막 역할을 합니다. 조리개가 열리고 조여지면서 구멍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구멍이 커지면 찰칵했을 때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구멍이 작으면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두 번째로 찰칵하는 소리의 주인공인 셔터가 있죠. 이 셔터가 재빨리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촤락 하면 빛이 조금 들어오고, 찰칵 하면서 오래 열려있으면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카메라는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2가지를 적당히 사용해서 원하는 양의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조절하는 겁니다. 참 쉽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도 파이프로 예를 들어볼게요. 붉은 파이프에서는 물을 틀었을 때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들어오겠죠. 그리고 가는 파이프로는 물이 적게 흐르게 됩니다. 바로 이 파이프 굵기의 차이가 조리개 역할과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끝에 밸브를 달아서 오래 열고 있으면 물이 많이 흐르고, 금방 잠그면 물이 조금 흐르겠죠. 그게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야에 물을 1리터 정도 받는다고 하면 굵은 파이프로 잠깐 틀어서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도 있고, 쫄쫄쫄 오래 틀어서 채우는 방법도 있겠죠. 결국 받게 되는 물의 양은 같습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조리개를 많이 여는 대신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서 원하는 양의 빛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조리개를 좁게 닫았지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적당한 양의 빛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도 있죠. 여기서 참고로 적당한 빛의 양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그 기준은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노출계라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노출계가 그 빛의 적정량을 계산해 줍니다. 물론 그 적정 노출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사진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카메라가 정한 적당하다는 기준치보다 밝게 찍거나 어둡게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럼 사진을 찍을 때 적당한 밝기라는 조건 하에 두 요소를 조합한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죠. 조리개와 셔터를 중간 정도에 놔도 되고요. 아니면 양 끝으로 가서 조리개를 열고 빨리 찍거나 조리개를 닫고 천천히 찍으면 일단 사진은 셋 다 모두 적당한 밝기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진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놨겠죠. 바로 여기서 이 2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의도를 반영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오늘 다 이해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먼저 첫 번째 의도, 사진의 밝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인물의 피부를 밝게 표현한다거나 좀 어둡게 표현하고 싶으면 어둡게 찍는 거죠. 이론적으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의 이 한 단계 차이를 한 스톱이라고 합니다. 빛의 양이 한 단계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도 한 단계, 얘도 한 단계. 만약에 적정 밝기인 상태에서 조리개를 고정했는데 셔터 스피드를 바꾸게 되면 한 칸에 한 스톱씩 밝기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집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고정한 상태에서 조리개를 변경해도 한 스톱씩 노출이 변경됩니다.
조리개의 구멍 사이즈가 달라지니까요. 카메라에서 -2, -1, 0, 1, 2라고 써있는 숫자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 스톱을 말하고요. 적정 밝기보다 현재 세팅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배경이 흐릿하게 날아가는 멋진 사진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조리개의 역할입니다. 위에서 같은 적정 밝기라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밝기일 때 조리개를 넓게 열게 되면 배경이 흐릿한 사진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친구한테 초점을 맞췄다면 그 친구 기준으로 앞뒤로 떨어져 있는 배경의 초점이 뿌옇게 다 날아가게 됩니다. 카메라 기준으로 피사체의 초점이 맞는 앞뒤 범위가 좁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조리개를 좁게 조이면 사진의 모든 영역에서 초점이 다 맞아서 선명하게 나와요. 바로 앞에 있는 대상부터 저 뒤에 있는 배경까지 모두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열게 되면 그 사람만 멋지게 나오게 되고요.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사진 전 영역의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임의로 변경해서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셔터 스피드를 변경해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한 아이가 빨리 뛰어가거나 자동차가 휙 지나갈 때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유령처럼 잔상이 남기면서 잘 안 찍힐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찰칵 하면 그 순간의 찰나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야간에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 궤적을 길게 남기는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일부러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빛을 길게 흘려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셔터를 조금 느리게 찍으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대상을 쭉 따라가면서 찍게 되면 대상은 잘 나오는데 반대로 배경이 흐르는 것처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데 주인공만 가운데 멈춰있고 주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찍을 수도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실제 촬영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거나 혹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삼각형의 요소인 감도를 설명드리기 전에 카메라에서 표현되는 헷갈리는 용어 설명을 짧게 드려볼게요. 조리개 값은 F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 같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F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개를 열었다. 다시 말해 빛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고요. 셔터 스피드는 30분의 1초, 125분의 1초, 40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작아질수록 더 빨리 찍는 거고 빛을 조금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에서 많이 보이는 PASM 모드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P모드 즉 프로그램 모드는 조리개와 셔터를 모두 컴퓨터가 알아서 잘 찍어준다는 말입니다. 카메라를 잘 모르면 그냥 P모드로 찍으시면 정말 잘 나와요. 특히 여행 가서 갑자기 나타나는 순간을 찍을 때는 그냥 P모드로 셔터만 찰칵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기 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종에 따라 P모드 외에 오토 모드나 인텔리전스 모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개인이 만질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는 완전 자동 세팅입니다. 그나마 P모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제외한 나머지 ISO나 노출 보정, 화이트 밸런스 등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토 모드는 완전 자동입니다. 다음 A모드 혹은 AV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합니다. 조리개가 영어로 aperture 거든요. 내가 임의로 조리개 값을 정하면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가 알아서 적당하게 잘 나오게 찍어준다는 말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배경을 흐리게 날리고 싶으면 A모드로 해서 조리개를 열고 찍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조리개를 조이면 사진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S모드 혹은 TV 모드는 셔터 속도 우선 방식입니다. 내가 셔터 속도를 고정하면 나머지 조리개 값을 카메라가 알아서 맞춰서 적정 밝기로 찍어주게 됩니다. 빠른 찰나를 찍어야 될 때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빠른 춤을 추는 스타의 무대를 찍을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M모드는 매뉴얼, 말 그대로 셔터와 조리개를 모두 수동으로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화면에서 적정 노출을 0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조합으로 변경해서 찍을 때 쓰는 기능이죠. 사진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P모드로 찍어 보시다가 익숙해지면 ASM 모드도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저는 여행 PD로 영상을 찍을 때는 주로 M모드로 찍는 편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건값을 변경하면서 의도에 맞춰서 찍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기다가 초점까지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좀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워낙 좋아서 터치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게 해놓고 수동으로 노출 부분만 신경 쓰면 돼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으로 감도, 즉 IS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ISO는 빛에 대해 민감한 정도를 말합니다. 민감할수록 빛이 조금만 있어도 되겠죠.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코닥이나 후지필름 케이스에 써있는
100, 200, 400 이런 숫자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ISO 값인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적은 빛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서는 ISO 800이나 1600 정도로 놓게 되면 셔터 속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움직이는 대상을 비교적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ISO를 높이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기기들은 한 3200까지는 크게 노이즈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 정도 넘어가면 지글지글합니다. 플래시나 조명이 있다면 ISO가 낮아도 되죠. 근데 느낌은 좀 많이 다릅니다. 반면 밝은 대낮에는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ISO 값을 낮추고도 조리개도 조이고 셔터도 빠르게 찍어야 적정 밝기로 찍힙니다. 낮에 ISO 잘못 높였다가는 조리개나 셔터로 커버가 안 돼서 노출 과다한 사진이 찍힐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ISO는 자동으로 쓰는 편은 아닌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먼저 조리개나 셔터를 조절을 하고 ISO는 그래도 어두운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셔터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저의 촬영 의도에 맞춰서 조절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오늘 빛의 삼각형에 대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저도 채널 시작 단계에서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어봤습니다. 사실 다음 영상도 구도에 대한 내용이긴 해요. 저는 사실 카메라라는 기기는 물론 최근에 나오고 비쌀수록 좋다는 거는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을 합니다. 확실히 요즘 기기들이 찍기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야간에 ISO를 높여서 찍어도 노이즈도 확실히 덜하고 흔들림도 잘 잡아주고 얼굴 자동 초점도 완전 잘 잡아주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얘기는 50년, 100년 전에도 그 단순한 빛을 담는 기능만 있는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좋은 사진들을 다 찍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반대로 기기는 발전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담느냐인 것 같아요. 그거는 기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계속 찍다 보면 그 일관된 작가의 느낌이 사진이나 영상에 어느 순간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기존 작가들의 스타일을 따라서 찍어봐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려면 물론 수영이나 축구처럼 꾸준히 찍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길거리를 다니다가 보이는 걸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무슨 장면을 담아볼지 먼저 고민도 해보고 이런 그림은 어디 가면 찍을 수 있는지 찾아도 보고 순간의 찰나를 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면 한 곳에서 기다려도 보고 같은 그림을 어떤 구도로 어떻게 담을지 주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진과 영상이 놀랍게 성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서도 좋은 사진이나 영상을 잘 찍을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